네, 이번 시간에는 육신 통변이라는 그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이게 뭐냐면 사주에서 우리 사주에서 육친이 해당되는 육친의 삶,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서 할머니, 내 사주에서 할머니의 삶은 어땠는가, 할아버지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 어머니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 아버지의 삶은 어땠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사주 통변에 자신감이 붙어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으로 자식이나 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철학적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삶과 할머니의 삶, 또 어머니의 삶, 뭐 약간의 아버지의 삶,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늦가을은 마지막 열기를 통해서 금을 만드는 시절입니다. 만들다기보다는 최대한 익히고 마지막으로 보관하는 계절인 거예요. 자, 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토가 많다. 사주에서 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토는 뭐예요? 이 병화의 육친으로 보면 뭐냐? 그래서 육친 통변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토는 뭐냐? 할머니, 조상도 되겠죠? 딱 찍으라면 할머니인 거예요. 이 사주에서 할머니, 토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할머니가 첫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토가 많다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가 많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딴 살림을 했다. 그 다음에 할머니 역할이 많다. 할머니가 여기저기로 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생금이죠. 토생금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결론은 기른 거죠. 할아버지 역할은 여기 을목, 여기 을목. 그리고 이게 조상자리니까 할아버지는 여기, 어머니는 여기가 됐죠. 어머니, 여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비겁한테 가 있죠. 비겁한테 가 있다. 그러면 그 딴 살림 차린 게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딴 살림 차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형으로 걸려 있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으로 걸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임묘돼 있다. 임묘돼 있다. 아, 딴 살림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셨을 수도 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혼자 금들을 키운 거예요. 할머니의 자식들이죠. 예, 할머니 자식, 우리 아버지, 나의 금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고모, 이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 할머니가 자식이 많았던 거예요. 그 혼자 이렇게 키웠었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이게 화계지예요, 화계지. 종교성이 있었겠구나. 그 시대는 불교죠? 불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내 사주에서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역할이 이 사주에서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그 집안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를 보자. 할아버지까지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보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디나? 여기 있던 거예요. 을목. 그럼 둘이 충대죠.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밀려났죠. 원래 어머니 궁성이 여기잖아요. 어머니 궁이 밀려난 거예요. 할머니가 차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밀려나 있는 거, 할머니. 할머니가 조상 자리도 있고, 우리 어머니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왜 고생하셨냐? 만며느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맏머리 가능성이 있고,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역할. 맏며느리일 수도 있고, 맏며느리가 아니어도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 나 또한 여기다가 화생토였죠. 이 조상자리죠. 부모자리, 조상자리. 거기에 부모 혜택은 없다. 부모나 조상의 혜택은 없다. 혜택은 없는 거예요. 혜택이 없어. 자기가 늘 봉사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부모 혜택 없이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나 또한 장남이거나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었거나, 왜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할머니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보면 맏며느리였던 거예요. 아니면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나 또한 조상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한 하니까, 또 이게 여동생일 수도 있죠. 누나일 수도 있어요, 누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상을 모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럼 나 또한 장남일 수 있다. 실제로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 나와 우리 아버지의 사이는 어떠냐? 딱 보고 내가
아버지를 익혀야 되는, 익히고 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조금 익을 과일이지만 이렇게 화기로 너무 뜨겁게 익힌다는 것은 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토. 아들의 진로인 거예요, 진로. 진로가 어떻게 돼요? 매광이 되고 있죠? 예. 즉,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입장. 아버지 입장. 이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내 의지와 뜻대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의지와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또 통변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광, 매금 이런 게 있는데 화나 금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거예요. 매광, 매금. 이런 것도 예서 이 할머니가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햇살을 다 이렇게 받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빛과 금을. 그래서 이 화와 금은 토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볼 때 금과 화가 있을 경우 토가 나오면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매광과 매금이 되기 때문에. 단, 이 토가 겨울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육친통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삶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잘 하게 되면 사주 제가 아까 말한 통변이 아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할머니가 아니고 내 진로라 식인 내 진로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취직을 한다. 그러면 원만하게 한 번에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냐? 자, 인성은 준비하는 거예요. 인성이 준비. 식은 과정. 우리 재나 관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과정이 번잡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육친을 통해서 나의 조상을 보지만 그것이 과거의 것만 보는 거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게 되면 풍부한 사주 통변의 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